이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차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과 배기가스 규제의 바람을 타고 떠오른 차량의 전동화. 이제 다음 세대는 먼저 모든 판매 차량을 100% 전동화로 이루는 회사가 주도권을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어떤 기업이건 예외란 없기 때문에 국내의 이 기업도 첫 전기차를 준비했고 국내에도 출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되었음에도 놀랍게도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는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쌍용 200 코란도 이모션입니다. 우선 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 바로 이 외장 부분이죠. 기존의 코란도 디자인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으면서 이 주요 포인트 부분들, 뭔가 특색을 나타내려는 부분들도 그냥 파랗게 칠한 이 느낌, 그냥 전기차입니다 라는 것만 표시한 듯한 이 느낌이 전혀 어울리질 않죠. 이제 이런 제작 방식이 언제쯤 많이 사용되었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2016년 아이오닉 일렉트릭, 2018년 니로 EV, 2019년 코나 EV처럼 기존에 판매 중인 차량들의 전기차 플랫폼만 얹어서 개발하던 스타일, 국내 전기차 시장에 1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런 1세대 차량들도 코란도 이모션처럼 전기차에서 바뀌는 부분만 손봐서 컬러 디자인만 맞추는 시중에 판매를 했죠. 즉 전기차와 관련된 주요 부위만 변한 수준이기 때문에 코란도를 기반으로 비교해보는 쪽이 이모션의 외장 디자인을 이해하기엔 가장 쉽습니다. 전면부의 범퍼 모듈이 전기차 형태로 막힌 부분과 휠 부위가 17인치 에코휠로 바뀐 부분, 사이드 미러를 포함한 일부 부위에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부분, 그리고 이모션 로고가 박힌 것만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 외장 디자인은 뷰티풀 코란도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쌍용 자동차를 얘기할 때 이전 영상들에서도 자주 언급한 부분이지만 소비자는 회사의 사정을 봐주고 차를 사지는 않아요. 초창기 1세대 전기차 플랫폼들과 경쟁할 수준의 이런 디자인으로 2세대, 나아가서 최근의 3세대의 미래차들과 경쟁을 겨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매체들이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코란도 이모션은 늦으면 늦을수록 판매량에서 손해보는 차량이 될 것이라는 점 10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코란도 이모션의 내부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2장의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출시 예정인 유럽의 대리점 소식을 통해 대략적인 실내 사양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선 계기판 사양의 경우 12.3인치 계기판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본 렉스턴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12.3인치 계기판 시스템이 코란도 이모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다만 엔트리 사양부터 12.3인치를 명시한 것으로 보아서 3.5인치 스탠다드 계기판 같은 저가 사양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스크린의 경우 8인치 스마트 오디오와 9인치 내비게이션이 명시가 됐는데 이 역시 렉스턴에 적용되는 사양과 동일하기 때문에 국내 사양의 경우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적용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 부분은 전자식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습니다. 렉스턴에 들어간 거의 대부분의 사양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아 개발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이외에 공조 버튼, 온열 시트, 스티어링 휠 버튼 등은 코란도와 동일합니다. 여기도 포인트를 준다고 파란 라인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변화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란도와 대비하자면 10.25인치 계기판에서 12.3인치로의 변화도 있고 기어 역시 전자식 기어로 변화가 생겼으니까요. 다만 이러한 모든 기술들이 현재 대부분의 경쟁사는 이미 적용 중이고 일체형 디스플레이로의 전환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다시 한번 이 차가 일찍 출시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네요. 앞서 얘기드린 것과 같이 코란도 이모션은 전기차 1세대 스타일처럼 제작되었기 때문에 크기 역시도 동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양도 함께 한번 알아볼게요. 전장 4450, 1870에 1620에서 30 수준, 그리고 2675의 휠 베이스, 그리고 61.5kWh의 배터리에 307km의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죠. 주행거리가 현재 경쟁 차종들에 비하면 많이 짧은 편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행거리는 다소 모자랄 수는 있어도 준중형 SUV로 쾌적한 실내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1세대 경쟁 차종 기준이죠. 아이오닉5의 경우 4635, 1890에 1605, 그리고 3000의 휠베이스로 주행거리 역시 코란도 이모션 대비 100km 우세한 상황에 코란도 이모션의 국내 응행을 바라는 것은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코란도 이모션은 1세대 국내 전기차들과 경쟁할 상대지 현재 판매되는 경쟁차들하고는 상대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란도 이모션은 이미 수출 차량에 대해서 8월에 공장 생산, 그리고 10월에 유럽 판매를 개시하고 내년 초 국내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무리한 판매를 시작하는 이유는 역시 배출가스 페널티의 회피겠죠. 유럽의 경우 배출가스 규제를 1kg당 95g으로 제한 중인데 현재 쌍용 자동차는 1kg당 167g 수준. 그러나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를 판매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판매 후에 페널티에 의한 과징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의 우선 출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내 역시도 이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쌍용차는 잘 파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에 더 목적을 두어야 될 판이라는 거죠. 아무리 단순 라인업을 위한 목적이기는 해도 상업 차량인 이상 좋은 가격의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국내 가격대를 예측을 해보자면 기존 1세대 차량들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의외로 가능성 있는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과거에 기존 차량에서 전기차 플랫폼으로 파생 변화를 했던 니로나 코나, 소울의 경우 대부분 기존 차량이 2천만원 초반대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4,70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는 당시 니로 1.6 GDI 가격이 현재의 코란도 가격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니로가 니로 EV로 올라가면서 변화하는 가격이 약 2,500만원. 코란도 이모션은 첫 개발 차량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2,500에서 3,000만원 수준까지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판매가는 약 4,753에서 5,253만원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지원금인 768만원을 지원을 받아도 4천만원의 중후반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사실 이 예측은 코란도 이모션의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꼭 틀리길 바라는 예측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란도 이모션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최종 가격은 지원금 할인 이후 3천만원 초반은 되어야 고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내연기관 가격이 2253만원인 코란도의 전기차 버전이 1000만원 안쪽의 상승으로 해결되는 건 무리수일지라도 최소한의 마진으로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란도 이모션의 현 상황은 사실상 그냥 출시부터 하고 다른 후세대 전기차를 개발하는 게 더 가능성 있지 않냐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참혹한 수준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쌍용 자동차의 새로운 도전 전기차. 다만 전기차 라인업의 정보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좋지 않은 여론의 반전을 위해서 J100이나 KR10 같은 정보를 꾸준히 흘리며 새로운 회생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쌍용을 그리워했던 소비자들은 포기해야지 하면서도 내심 실납 같은 부활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한 개 더 이득 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